혹시 김정호 아시나요? 김정호? 지도를 그리셨어요. 대동여 지도. 대동여 지도인데 이게 뭐야? 짠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데 이제 카톡으로 보여질까봐 박사님한테 그래서 계속 뭐뭐뭐 타고 있었던. 아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그거였구나. 박사님 그래서 대동여지도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본 그 특집은 대동훈여지도. 네. 대동훈? 네, 박사님의 어떤 플레이스 리스트를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걸 한번 준비해보았는데, 그럼 오늘 소개를 해주실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은 사랑, 사색, 거의 다 먹는 음식점입니다. 그럼 데이트 코스 데이트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데이트니까 데이트 하셔도 되죠. 한번 그러면 바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일단 세브란스 근처를 한번 볼까요? 지금도 연세대학교에 갈 일이 있을 때 가능한 들리는 곳이 평택 고요사집 냉면. 여기 연희동에 있는 냉면집인데 여기 이제 냉면도 맛있고 수육 무침이 있어요. 주문할 때 조심해야 돼요. 수육이 있고 수육 무침이 있는데 저는 수육 무침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간혹 드물게 수육 무침을 분명히 시켰는데 수육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야 됩니다. 수육 무침이라고. 그 수육 무침하고 물냉면하고 딱 해가지고 먹으면 끝내줍니다. 제가 여기 처음 알게 된 거는 세브란스 병원 있을 때 토요일날 진료를 늘 받으니까 김현우 교수님하고 냉면 먹으러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수육 무침하고 먹는데 그 냉면 국물이 좀 약간 맹맹한 그런 거 있죠. 그런 냉면이에요. 그 옆에 이제 연희라운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곳일 겁니다. 지금도 여기는 제가 그냥 예전에 키크사 카페 있는데 거기 저한테 수술하신 분들 중에 모여가지고 연말에 그 뭐라 그러죠? 연말에 하는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파티? 신세대는 다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송년회 할 장소를 찾다가 여기 찾은 데인데 되게 괜찮아요. 차 한잔 마시고 하기도 좋고 공간이 약간 분리된 듯 안 분리된 듯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페가 있고 하나는 음식 같은 거 먹는 데도 있고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여기 뭐 연남동에도 뭐가 많은데 연남동은 나피디 전문이잖아요. 그리고 크래프트원이라고 알아요? 박사님이 저희 회사가 이제 연남동이니까 추천해 주셔가지고 뭐 거기 어디쯤에 2층 집 맥주가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우리 박사님 추천해 준 데인데 한번 꼭 가자. 근데 아직 안 갔어요. 꼭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또 이제 아는 지인 그룹 따라서 갔었는데 근데 이게 수제 맥주집인데 되게 다양한 맥주 직접 다 만드신대요. 제가 따라갔던 그 그룹에 그 술에 되게 조예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들 인정하는 맥주집.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 우리 수제 햄버거집 진짜 세상에 최고 맛있는 거라고 제가 했던 거죠. 한번 눌러보시면 이거 등록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디선가 또 하시면은 좀 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신촌 세브란스의 교수 생활을 할 때 제 나름대로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 시절이 분당차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 딱 넘어가 제가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래도 병원이 바뀌는 것 자체도 새로운 환경이고 하니까 또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신촌에 딱 갔을 때 정형외과 안에서도 저를 막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던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퇴근 시간이 9시에서 11시 정도 그 사이 이제 하루를 마치고 그 햄버거 집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스스로를 위로를 하러. 그래서 혼자 그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거기 햄버거 집에 제일 기본 치즈 햄버거 있거든요. 제가 치즈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집도 수제 맥주가 있었는데 수제 맥주하고 그 햄버거를 다 시켜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딱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맥주를 다 못 먹어. 맥주 크지도 않은데 한 300cc 정도 되는데 반잔 먹고 나서 혼자 얼굴 벌게가지고 맛도 있었지만은 그런 또 저한테 추억이 있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러면은 최근에 박사님이 또 이제 힘든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어딜 갔는데 힐링을 받았다. 장소가 있을까요? 예전에 힘들면 직장이 옛날에 분당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당 쪽을 많이 다녀봐 놓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일단 자전거 타고 탄천 쭉 해가지고 분당 쪽으로 쫙 쐈죠. 쏜 다음에 거기 가서 햄버거 거기 수제 햄버거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다시 돌아오는
햄버거를 엄청 저는 햄버거를 그렇게 막 더블하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딱 심플한 거. 이제 숙소 숙소. 서울. 제가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아 그러면 좀 빠져서 어디든. 저는 그 한옥도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죠. 자연이 같이 있는 곳. 제일 좋은 거는 자연과 어우러진 깔끔한 숙소. 어딘가요? 추천하라고 지금 거기 최근에 제가 너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하셨구나. 가장 최근에 실패한 데는 어디냐면 청주에서 우리가 정형외과학회를 했는데 토요일에 제가 아침에 대한골련장 변형교정학회 평의원 회의가 있고 그날 오전에 또 강의도 있고 해서 전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제일 편한 거는 거기 청주 그랜드 호텔에서 했으니까 그랜드 호텔 숙소를 잡으면 제일 편하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다 그게 잡혀 있는 건 미리 알고 있었는데 바로 전날 그랜드 호텔에 전화해 보니까 뭐 당연히 숙소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막 찾다가 이왕 가는 거 자연이 있는 한옥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았어요. 진짜 잔디밭도 쫙 있고 고즈넉하게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 독채래요, 독채. 근데 딱 그날 빈 거예요. 제가 숙박을 하는 날이. 그래서 좋다 하고 갔는데 와 실패했어요. 이게 보통 독채라고 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독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는 혼자 있는 게 맞는데 주인장 집이 있고 그 옆에 별채처럼 있는데 이게 이제 독채라는 거죠. 갔는데 또 주인분들 같이 있어요. 뭐 좋은 분들이긴 한데 잔디밭에 또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죠?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는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식을 좋아하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이 먼지에 또 이게 약하거든요. 또 이 먼지가 많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코는 막히고 콧물은 나죠. 그래서 창문을 열려고 봤는데 방충망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은 문대로 다 닫아놓고 안에는 이불 이런 데서 먼지가 많으니까 막 그 다음날 새벽에 거의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대동훈 여지도 어쨌건 박사님의 어떤 플레이스 리스트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댓글에 남겨주시면 직접 박사님이 나중에 거기를 가보는 그런 거 좋겠다. 댓글에 우리 연부님들의 플레이스를 올려주시면 가보시나요? 가봐야죠.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갈 수 있어요.